동건아, 자기소개 한번 해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8년 차로 서울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 바리스타 김동건입니다. 네. 이 일을 하게 된 계기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일을 한 계기가 네. 20살 때 이제 운동을 그만두고 네, 네. 이제 다른 직업을 찾고 있다가 네. 엄마가 이제 미용실을 하시는데 네. 이제 손님들이 요즘에는 바리스타가 유명하다. 그렇게 해서 엄마가 너 학원 한번 다녀볼래? 해가지고 학원을 다니게 돼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루 일과를 좀 얘기해줘. 하루 일과가 저는 서울에서 이제 오피스 상권에서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일찍 오픈조이기 때문에 5시에 이제 일어나죠. 5시. 서울에 이제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5시에 일어나서 매장에 7시까지 도착을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을 정말 쉴 틈 없이 해요. 오피스 상권은 보통 회사분들이 9시까지는 출근을 하시니까 그렇지. 그 전에 이제 커피를 그때까지 이제 아침 피크 타임이죠. 아침 피크 타임이 이제 딱 끝나면은 점심 준비를 바로 해야 돼요. 12시부터는 거의 전쟁이에요. 아, 그렇지. 전쟁이다 보니까 점심까지 12시까지 이제 계속 점심 준비하고 뭐 음료 준비하고 재료 준비하다 보면은 한 2시까지는 2시에서 3시까지는 계속 이제 피크 타임이죠. 그럼 이제 밥도 되게 늦게 먹어요. 2시 3시에 먹으니까 보통. 그러면은 이제 마감 준비를 바로 하죠. 마감 준비하고 뭐 재료 다음 날 뭐 써야 되는지 이제 뭐 준비물 같은 것도 적고 이제 정리 같은 것도 하고 저희는 되게 일찍 닫아요. 그러면 이거를 맨 처음에 할 때 어떤 걸 먼저 준비했어? 하려고? 제일 먼저 준비한 거는 그냥 그 학원을 바로 다녀가지고 아, 바리스타 그 자격증을 따려고? 자격증 학원을 엄마가 제 자격증을 먼저 따보라고 해가지고 자격증을 먼저 땄었죠. 그럼 바리스타를 하려면 무조건 자격증이 필요한 건가? 처음 시작할 때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근데 지금 제가 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1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게 학원에서 배우는 거랑 현장에서 직접 하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많이 다르다고? 특히나 근데 커피도 자격증이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바리스타 자격증은 사실 이렇게 크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바리스타의 이제 수익 구조 같은 거 좀 알려줄 수 있어? 바리스타들은 사실 되게 박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돈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카페에서 일하는 거를 막 이렇게 막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아무래도 또 분위기 있고 그런 데서 하니까. 근데 바리스타는 사실 많이 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1년 차 때랑 지금 이제 8년 차잖아. 8년 차 때랑 월급이 어느 정도 뛰었어? 월급은 2.5배 정도 올랐다고. 야, 그럼 엄청나게 뛰었네. 그럼 맨 처음에 월급이 맨 처음에 파트타임이어가지고 1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 250에서 300 250 정도. 좀 자기 몸값을 좀 높이는 방법 같은 거 있어? 몸값을 높이는 거는 사실 회사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얼마만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내가 잘해가지고 단골 손님들이 나 때문에 생기는 같은 경우도 좀 많아요. 이 커피 맛을 네. 보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매장의 매출도 올라갈 뿐더러 저의 값어치도 올라가는 거를 사장님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좀 더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뭐 사장님한테 보탬이 되거나 그런 같은 경우는 이제 연봉이 올라갈 수 있죠. 커피를 맛있는 거를 좀 선별하는 방법? 선별하는 거? 좀 맛있다 맛없다. 뭐 사람 입맛에 따라 다르지만 그쵸. 그런 거는 또 어떻게 선별을 해야 돼? 맛있는 거는 제가 이제 팀원들한테도 얘기하고 뭐 지인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이런 질문 같은 경우를. 그렇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똑같은 데가 뭐냐면은 나한테 마시는 게 맛있다는 커피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음식이랑 똑같아요 되게 커피가. 나한테 맛있는 밥이 맛있는 거. 근데 우리는 보통 엄마 밥을 많이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커피도 똑같은 거 같아요. 나한테 맛있는 게 맛있는 거지 뭐가 맛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나한테 맛있는 거. 대신에 우리 이제 바리스타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이런 커피도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것들. 이런 커피가 있다는 것을. 뭐 커피는 무조건 뭐 쓴맛이 나고 뭐 탄맛이 나고 이런 것보다는 커피에서도 과일의 느낌의 커피가 되게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좀 더 인식시킬 수 있는 거. 그게 바리스타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제 카페 가면은 진짜 여러 메뉴들이 있잖아. 그쵸. 근데 사람들이
맨날 시키는 것만 먹고 그러잖아. 거의 뭐 아메리카노만 시키던가 뭐 먹는 것만 먹는데 너가 좀 추천해줄 만한 거 세 가지 있어? 사람들이 모르는 거. 첫 번째로는 에스프레소예요. 아, 에스프레소. 저는 에스프레소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기본으로 한 3잔 정도? 3잔에서 한 4잔 정도를 꼭 먹어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들이 선입견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원액이다 보니까 쓰다, 아, 그치. 자극적이다. 맞아. 나도 그래. 자극적이다 이런 걸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처음에는 아메리카노도 못 먹거든요 사실. 근데 먹다 보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에스프레소까지 왔는데 이거에 대한 매력이 정말 너무 무궁무진해요. 그 커피에 대한 매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람들 꼭 한 번은 맛봤으면 하지 않을까. 또 에스프레소 말고 또 다른 거네. 유명한 메뉴가 아인슈페너라는 게 있어요. 아인슈페너. 더치 커피에 위에 이제 크림이 올라가는 건데 이게 오스트리아 빈이라는 지역에서 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빈이라는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비엔나라는 커피라고 유명해요. 우리나라에서. 비엔나 커피. 근데 요즘에 이제 항상 요즘에 어디 카페 가나 그 메뉴들이 꼭 있거든요. 요즘에는 되게 많이 드셔가지고 그 메뉴 한 번쯤은 드셔보시면 끝까지? 좋지 않을까. 프랜차이즈들이 엄청 많잖아. 많죠. 너가 이제 여기 커피는 맛있다. 좀 추천해줄 만한데 몇 군데 있어? 프랜차이즈 중에서. 프랜차이즈 중에서. 프랜차이즈는 저도 사실 스타벅스 많이 갑니다. 스타벅스. 스타벅스에서 오늘의 커피는 꼭 먹어요. 오늘의 커피? 그게 오늘의 다 달라? 커피는 아메리카노랑 다른 게 오늘의 커피는 필터 커피로 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마다 다른 원두들로 내리는데 제 입맛에는 사실 그게 제일 맛있어요. 스타벅스가? 그리고 아메리카노보다 1,000원이 쌀 거예요. 4,000원 중반대가 그래요 아마 필터 커피가. 저는 꼭 가면 그 커피를 먹어요. 커피 한 잔에 단가가 얼마 정도 해? 한 잔의 단가는 아메리카노로 생각을 한다면 아메리카노로 되게 계산하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한 4,500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4,500원 정도? 야, 그러면 커피값은 마진은 많이 남겠네. 마진은 많이 남는데 한 잔의 마진은 남지만 여러 잔으로 했을 때 마진 많이 남진 않아요. 여러 잔으로 했을 때. 왜냐면 가격이 많이 이렇게 높은 게 아니니까 뭐 한 잔에 뭐 7,000원, 8,000원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많이 팔아야지 이제 마진이 많이 남는 건데 한 잔, 두 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순수익이 많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 일을 하면서 제일 큰 고충. 내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손님들이 많이 알아주지 않는구나. 아직까지는 이 커피라는 직업이 이렇게 막 정말 바리스타 분들도 그렇고 바리스타를 제외하고 뭐 로스터라는 직업도 있고 커퍼라는 직업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이 커피에 대한 직업들이. 근데 이 직업들이 정말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아침에 이렇게 내가 기준점에 세팅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안 잡히다 보면은 뭐 하루 에스프레소를 뭐 20잔 가까이 먹을 때도 많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아직까지 손님들이 많이 알아주지 않는구나. 내가 그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오늘 커피 별로 맛이 없어요. 막 이런 분들도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많죠. 그래? 그러니까 다른 매장 손님들 보는데 저희 손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단골 손님들이 그러는 거지? 단골 손님들. 단골 손님들이 좀 맛이 바뀌었다 나. 그쵸. 그렇게 얘기하면은.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손님. 오피스 상권이다 보니까 회사들이 있다가도 이사를 많이 가요. 회사들이? 그러니까 막 월세가 비싸가지고 이사 가고 막. 그렇지. 그러다 보면은 한 회사에 뭐 몇백 명이 빠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지. 근데 그 몇백 명의 손님이 몇백 명이지만 우리한테 단골을 올 수 있는 손님이 뭐 20명에서 30명 정도. 근데 그분들이 이제 빠지면은 우리의 매출들도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치. 그분들이 주말에 막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멀어도? 멀어도 커피 먹고 싶다. 그런 분들 보면 사실 되게 고맙죠. 그런 분들도 있었고 일본 손님이 있었는데 일본. 지금도 우리 손님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많이 이제 놀러 오시는 손님이거든요. 근데 이제 막 얘기하면서 되게 친해졌어요. 그래서 막 연락처도 막 주고받고 친하다 보니까. 근데 올 초에 제가 일본 여행을 갔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초대를 해주신 거예요. 초대해줘가지고 막 밥도 사주시고 막 일본 막 이렇게 막 관광 시켜주시고 그런 거 보면 커피 하나로 이제 친구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외국인 친구. 그렇지. 그런 거 보면은 사실 되게 기억에 남죠. 그런 분들. 그러면 진짜로 가장 꼴보기 싫었던 손님.
꼴보기 했던 손님은 최근에 한 분 계셨거든요. 최근에 한 분 계셨는데 나 이게 남자 두 분이 오셨어요. 남자 두 분 오셨다가 여기 아메리카노 얼마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는 3,000원 받거든요. 따뜻하고 그래서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비싸네요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손님들이 몇 명 계셨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되게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보면은 사실 3,000원이 비싼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먹는 커피가 있는 거잖아요. 한 연유 라떼를 시킨다. 그러면은 샷 얼마큼 넣어주고요. 연유는 몇 그램 넣어주고요. 얼음은 몇 개만 넣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근데 그런 분들이 꼴보기는 하지만 한 번 잘 잡잖아요. 그러면 맨날 와요. 맨날 그거에 맞춰서 해주니까. 그러니까 딱 그 손님 오면은 그거에 맞춰서 무조건 하니까 그것만 시키니까. 이게 되게 오피스 상권이다 보니까 바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주문을 해버리면은 팀원들이 되게 이제 힘들어하죠. 그 메뉴 하나 때문에 메뉴 전체 이제 주문서들이 다 이제 꼬이다 보니까 그럴 때 보면 꼭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바쁜 거 딱 보면은 아는데 저렇게까지 시키셔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었죠.